현재 화이자 백신 3상 시험이 무려 90%의 효과가 입증된 가운데 전 세계가 희망의 빛이 보인다고 말하며 각종 언론사를 비롯해서 매체들은 이제 코로나를 탈출할 단서를 잡았다며 큰 기대감을 보입니다. 외신들은 코로나 백신 개발을 인류의 달 착륙에 비견하며 효과 있는 백신이 나오기 매우 어렵다는 전망을 했지만 화이자에서 기적과 같이 백신을 개발하여 수년 내에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대폭등하는 등 화이자 백신의 개발 효과가 본격적으로 증시에도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도 개발이 되었으며 그것들도 효과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긴 했습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중국 시노백 백신이 3상 임상에 거의 부작용이 없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시노백 백신이 브라질에서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고 부작용이 심해 임상을 결국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미국이나 독일의 제약회사에서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빠르면 올해부터도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는 화이자 백신 확보에 대한 뉴스도 흘러나옵니다. 코로나로 가장 고생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은 낙선했어도 관련 트윗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일주일만 빨리 이런 뉴스가 나왔어도 미국의 대선 방향이 어찌 되었을지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도 파급력이 매우 큰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관해 특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1억 2천만 개 정도 사전 주문했다며 잔뜩 들떠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요미우리는 미국 제약회사의 화이자 임상 3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90%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화이자는 일본 정부와 1억 2천만 개의 백신 공급을 사전에 계약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코로나 스타로 불리우는 앤서니 파우치 연구소장이 화이자 백신은 매우 좋은 결과를 보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부작용 없는 백신이 나왔는데 일본은 이를 인구에 가까운 1억 2천만 개나 확보했고 이는 일본 정부의 선견지명이었다는 극찬이 이어집니다. 그간 일본에서는 코로나 정책 실패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도마에 올리며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부터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오히려 여행을 장려했습니다. 국민들은 PCR 검사를 거의 제대로 받지 못했고 개인 방역에 의존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런 소식은 일본을 들뜨게 하는 것이 당연하며 특히 일본 정부에는 쾌재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화이자와 사전에 백신 구매를 대량으로 계약한 것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되면서 정부 지지율도 오른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그동안 동북아시아 주변국 등 한국의 K방역 등으로 일본이 허술한 방역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던 차에 이 사태를 한방에 역전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면서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일찍 코로나 청정국이 된다는 기대감이 돕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본 극우 성향의 일본 네티즌은 미국 관계가 좋은 일본이 백신을 선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아무래도 중국 공산당과 가까운 레드팀 한국은 그런 백신 확보가 늦을 수밖에 없지 않냐면서 일본의 발빠른 대처에 한국은 절망을 느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기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제 한국은 아직 화이자 백신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확보했는지 알려진 바 없는 상황입니다. SK바이오스사이언스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의 노바백스에 백신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백신을 한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물량만 확보 중이죠. 따라서 일본에서 한국은 화이자 백신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신빙성이 아주 떨어지는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한국 네티즌들도 결국 국력 싸움이라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화이자 백신이 매년 생산되는 캐파는 1년에 약 13억 회분으로 절반 6억 회분은 미국이 이미 확보했고 유럽이 약 3억 회, 일본이 1억 2천만 회분을 사전 계약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밖의 나라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형국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무리 방역이 앞섰다 한들 백신 확보가 늦으면 그만큼 국민이 고생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은 크게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우선 이 백신이 개발되어서 효과가 90% 있다고 하나 아직 고령층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해집니다. CNN에 따르면 다수의 과학자들이 화이자 백신이 고령층에 효율적인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고령층에 집중돼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고령층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추이를 알아야 한다며 아직 백신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임상시험 가운데 코로나 중증 환자가 포함되어야 하나 화이자는 중증 환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FDA가 임상 요건을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백신이 갖춰야 할 요건을 무시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백신이 제대로 검증이 되려면 개발 이후 수년간의 추적을 통해서 접종 뒤 부작용에 대한 파악과 합병증 여부 등 수많은 결과를 토대로 백신이 생산되어야 함에도 내년부터 대량으로 투입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자 백신이 주목을 받는 것은 현재 코로나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프랑스, 인도 등은 하루에 10만 명의 확진자가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가 창궐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90%의 효과가 있는 백신이 투입된다면 상당한 경증 환자나 무증상자 등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재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며 빠르게 백신을 투입해서 국가의 경제활동을 회복시키며 90%의 안전성이라면 당장 실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부수적인 이유이긴 합니다만 코로나 화이자 백신의 가격이 현재는 다소 비싸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화이자는 지난 7월 말에 미국에는 1회 접종 분당 약 39달러에 판매하기로 했고 다른 선진국에는 더 비싸게 판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도 1억 2천만 명분의 백신 구입을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선진국들은 당장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백신의 안전성이 우려되므로 일각에서는 급하지 않는 한 비싼 돈 주고 1세대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겠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백신의 안전성은 올라가는 동시에 가격도 저렴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나라의 방역이 제대로 되어 있냐 하는 점이 될 것입니다. 나라의 코로나가 창궐하면 다소 백신이 위험성이 있더라도 백신을 대량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으로 최소한의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백신의 안전성이 검토될 때까지 기다리며 최대한 업그레이드된 안전한 백신으로 전 국민이 접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은 물론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유럽 혹은 일본같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방역당국의 지침은 백신은 충분히 검증의 시간을 갖고 접근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제기구를 통해 백신을 확보하고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고 또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접종 전력을 수정 보완하면서 콜드체인, 저온 유통도 챙기는 등 여러 시스템을 완비하려면 아무래도 내년 2분기 이후 시점에나 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를 목표로 해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개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를 실제로 도입하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것 등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상황에 무리하게 화이자 백신을 확보하려고 달려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 본부장은 화이자의 이번 임상 결과가 최종 결과가 아닌 만큼 시험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방역당국은 코로나 백신의 세계적인 개발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도입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백신의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는 말을 곁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나름의 백신 확보전에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방역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방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발만 동동 구르며 어떻게든 백신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겠지만 현재는 신중하게 뒷짐을 진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의 백신 접종 예우를 살피며 나중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에서도 많은 이들은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지만 이를 국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백신을 맞으려면 국가 고위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다 맞은 다음에 안전한지 입증하라 라며 아직 백신이 온전한 게 아닌 것 같다며 다소 백신 접종이 망설여진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인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맞지 않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백신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아직은 안전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불신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이들은 화이자 백신이 90%의 효력을 갖는다는 발표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부작용을 우려하며 가능하다면 백신을 늦게 접종하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국가의 방역이 그 백신 접종 시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며 방역 당국은 최대한 안전한 시점을 조율하면서 국민에게 최상의 백신을 제공할 것을 살피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